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식당이나 영화관에 가시면 사람이 아닌 낯선 기계가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죠. 그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기기 중에서도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두이쌤을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키오스크의 여정을 함께하게 된 키오스크 가이드 두이쌤입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무인 민원 발급기 키오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키오스크란 무엇이고 키오스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시니어들이 민원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종류의 민원 서류를 알아보고 어떤 절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들어봤던 이 키오스크, 즉 무인화 기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본 적은 없어도 한 번쯤은 키오스크 기기를 접해본 경험은 있으실 텐데요. 무인화 기기는 정보나 시설물의 이용 방법을 제공하는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 없이도 영화관에서는 영화표를 예매할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가락으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정보를 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주제인 무인 민원 발급기 키오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종종 생기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프린터기 사용이 여의치 않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구청 민원실이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어려울 때가 많죠. 이때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모습인데요. 우리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병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만 618곳에, 전국적으로는 총 4,449곳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확대되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주민센터 내에 창구에서 발급이 안 되고 무인 발급기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용해 보신 어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키오스크의 도입에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키오스크를 접해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어려우셨다면 아마도 낯선 기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제출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발급받고 있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한다면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의지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셨다면 저 두이쌤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편리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서 어려워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주민등록등본, 국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알기도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서류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살펴볼 테니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화면의 글씨가 너무 작다. 어떤 키오스크를 만나든지 글자의 크기는 보통의 크기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계에서는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화면 확대 버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작다고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경험이 없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인데요.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경험하고 시도해 보신다면 점점 키오스크와 친해지고 익숙해져서 언젠가 자신감 있고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으니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서 마음이 급하다. 서류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뒤에 긴 줄로 사람들이 기다려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수는 제한이 있어서 뒤에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생각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로 인해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만들어지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 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생생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젊은 세대인 저도 이 교육을 준비해보면서 이용해보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팁만 알게 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인민원 발급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발급받을 서류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서류를 미리 생각해놓지 않고 키오스크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면 아마 뒷사람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결제할 수단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마다 현금만 사용이 된다거나 기계에 따라 신용 및 체크카드가 허용되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금만 되는지 카드까지 되는지 미리 확인 후 결제 수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 서비스 지원, 무인민원 발급기 안내에 들어가시면 결제 수단 외에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셋째는 잘못 선택했거나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홈 버튼이나 이전 단계 버튼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실수를 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차라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어렵다면 주변의 직원이나 다른 고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얼른 배워서 스스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 무인 민원 발급기의 설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맞게 기계에 미숙하신 분들을 위해 안내 도우미 분들께서 기기 앞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94세 어르신이 영등포구 안내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요.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숙지하면 이렇게 일자리까지 연계되고 나보다 미숙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습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건데요. 이 단계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증명서를 선택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화면 중 주민등록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클릭합니다. 목적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기 중앙에 댑니다.
왼손으로 등록하신 분은 왼손 엄지를 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택 항목의 포함, 미포함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니 미리 서류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오시면 좋겠죠. 1번에서 9번 중 발급에 필요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전체 포함, 미포함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해야 할 부분만 체크하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발급에 필요한 항목도 서류 제출하시는 곳에 미리 확인해 보면 좋겠죠.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해당되지 않으시면 대상 아님을 선택해 주세요. 필요한 만큼의 서류를 발급합니다. 필요한 발급 부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한 부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총 수수료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만원의 현금을 투입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따라 현금과 카드, 삼성페이 결제가 되는 곳도 있고 현금만 결제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죠. 확인 후 발급을 눌러줍니다. 증명서 추가 발급을 하시려면 계속 발급 버튼을 누르고 그만하시려면 잔돈 반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단위에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점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문제로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롭게 시행되었는데요. 바뀐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렇게 단점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참고로 각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 기준, 성명, 성별,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으로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권자는 예전엔 타인의 호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13자리 모두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기의 중앙에 댑니다. 왼손으로 등록하신 분은 왼손 엄지를 대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에 한해 출력되며 형제, 자매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관공서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용 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요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2016년 5월 법이 개정되어 각 증명서가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일반 증명의 기재사항 외에 추가로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의 경우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상세에서 나오겠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선택하세요. 제출 요구자에 따라 뒷자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만큼의 서류를 발급합니다. 필요한 발급 부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한 부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총 수수료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만원의 현금을 투입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실습 충분히 해보셨나요? 이렇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각종 서류가 필요하실 때마다 어느 장소에 가시든 쉽게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이쌤이고요. 서진쌤 나와주세요. 자, 두이쌤과 무인 민원 발급기 교육을 잘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